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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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1월 29일 첫 노래로 김종률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으로 오늘 11월 29일 또 시작해봤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어요. 네, 위에 동네에는 지금 눈 왔다고. 네, 아까 저기 강원도에 제 아는 형님이 저쪽 그 강원도 쪽에서 이제 군 생활을 쭉 오랫동안 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금 눈 온다고 눈 치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기분이 괜찮은데 기쁘네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눈이 오면은 굉장히 좀 뭔가 이제 설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짜증이 먼저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옛날 제 군대 생활도 생각하면서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이렇게 또 두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네, 어제는 바람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불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오마이걸의 화이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 yo, yeah man, winter in the reggae. 네, 하하 오마이걸의 화이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간은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음식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매운맛이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연결고리와 같죠. 그 매운맛을 내는 가장 좀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좀 사랑받아온 것이 바로 고추인데 고추 중에서도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고추,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청양고추가 이제 고추 품종의 일종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끈하게 매운맛으로 유명한 고추인데 매운맛의 강도는 스코빌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운맛의 그 정도를 알아보는 그런 건데 이 스코빌 척도로 보면은 청양고추가 한 4,000에서 12,000 정도 된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이제 고추 품종에 비해서 캡사이신, 그러니까 이제 매운맛을 굉장히 강하게 내는 그 성분이 캡사이신인데 요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양고추에. 일반적인 풋고추가 이제 한 1000에서 2000 스코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청양고추가 4000에서 12000 정도니까 굉장히 매운 편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매운 그 고추긴 한데 사실 약간 뭔가 그 월드 고추에 비하면 약간 좀 어림도 없습니다. 네. 여담으로 그 뭔가 이제 의외로 매운 음식에 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고추 중에 쿠마타카 고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코빌 수치가 10만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청양고추의 1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뭐 멕시코 고추
그리고 뭐야 어디 뭐 스페인 고추, 뭐 태국 고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추가 있는데 그 고추들은 정말 그거는 그냥 혀 갖다 대는 순간 그냥 막 불나는 그런 고추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는 딱 알맞게 딱 맛있는 매운맛이 나요.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만세다. 네. 어쨌든 심지어 이탈리아의 대중적인 고추인 페페론치노보다도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매운맛을 얻고자 쓰는 물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족하는 매운맛을 얻기 위해서 요리에 쓰는 양은 저런 고추들과 비교하면은 뭐 좀 다르거지만 어쨌거나 이제 청양고추의 요리법을 보면은 요리에 대량의 고춧가루를 푸는 것보다 사실 청양고추를 한 두어 개 뭐 썰어가지고 넣는 게 좀 더 훨씬 더 매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라면을 먹는데 이게 안 매운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니까 뭐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조절을 뭐 실패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라면을 끓이는데 근데 이제 매운맛이 안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집에 이제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안 매워지는 거예요. 왜 안 매워지지?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 뒤에 저희 누나가 그딴 짓거리 하지 말고 고추만 좀 잘라가지고 넣으라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요리 비법을 초등학교 때 알려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대량의 어떤 고춧가루를 푸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양고추 몇 개 좀 썰어가지고 넣는 게 훨씬 더 매운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춧가루는 가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물 맛이 조금 뭔가 탁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색이 좀 붉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색이 붉게 되지도 않고 개운하고 깔끔한 매운맛을 내게 하죠. 네, 그래서 라면에다가 이제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뭔가 이제 원래보다 더 깔끔한 매운맛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침 나오네. 네. 제가 이제 그 외에도 각종 기름진 요리랑은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국이라든지 찌개, 아니면 볶음 요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매운 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사실 고운 그 고기를 먹을 때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씨가 지저분해 보인다면은 청양고추를 다듬을 때 세로로 길게 한번 잘라가지고 안에 그 반뚝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씨를 걸어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매운맛은 그 씨에서 나와요. 가장 많이.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매운맛을 원하시면은 그 씨는 되도록 좀 버리지 않는 선에서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추를 대량으로 손질하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웬만하면 장갑을 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뭐 라면 끓일 때 뭐 고추 몇 개 넣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고추를 많이 만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요리들, 그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캡사이신이 손에 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게 비누칠해도 잘 가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고추를 막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눈을 싹 한번 비비면은 그야말로 거의 뭐 큰일 나죠. 네, 그 아시잖아요. 그 혹시 고추를 눈에다가 이렇게 비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눈물 엄청납니다. 진짜로. 네, 정말 생지옥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고추 잠깐 만졌더라도 웬만하면 눈 만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청양고추 역시 빨갛게 익으니까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하는데 음식에 매운 고춧가루를 쓰고 싶은데 공장제 캡사이신을 쓰기에는 조금 꺼려진다면은 이 청양고추를 써보는 게 좋아요. 네. 다만 면적에 비해서 수확량이 좀 적고 재배가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구입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네. 일반 청양고춧가루, 네. 청양고춧가루가 좀 일반 고춧가루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죠. 네, 상대적으로 고추를 대량 재배하는 농가에서 매운맛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별도로 이제 재배해가지고 그냥 일반 고춧가루에다가 청양고춧가루까지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저는 사실 청양고춧가루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청양고추를 그냥 잘라가지고 넣지 청양고춧가루를
가루를 이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청양고춧가루는 어떤 맛이 나는지. 네, 물론 매운맛이 나겠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잼마의 1억인가요? 그리고 김용진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용진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그리고 서잼마의 1억인가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양고추는 이제 그 종묘 업체인 중앙종묘에서 1983년 개발한 고추 품종이에요. 중앙종묘는 청양 외에도 청명고추, 뭐 청복고추, 좋은 고추, 조향고추, 조홍고추 중 뭐 이렇게 수십 종의 고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1998년에 IMF 사태가 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세미니즈가 한국의 흥농 종묘와 중앙 종묘를 한 인수 합병해가지고 청양고추의 개발사가 흡수되고 개발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고추 품종의 명칭과 동일한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청양군은 청양고추라는 명칭의 유래가 1968년 중앙종묘회사에서 청양에서 고추가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양군 농촌지도소 소장에게 품종을 골라줄 것을 부탁하고 좋은 종자가 선정되면 그 고추에 청양고추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청양고추가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되니까 청양고추 축제를 개최하고 청양군 농촌지도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양이 청양고추의 원산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게 그 청송군이랑 영양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청양군은 2009년 군비를 들여가지고 식탁 위에 화려한 혁명 고추 책자를 발간하면서 청양고추의 원산지는 청양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는 청양고추 원산지에 대한 논란과 갈등에 종집을 찍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청양고추 콘텐츠 구축 연구 용역을 맡은 평생교육 실천 포럼은 청양고추의 원산지가 충남 청량이라는 결과를 냈다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청송의 청자와 영양의 양자를 따서 청양고추로 명명한 품종을 등록했다고는 하지만 종자를 만들어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청양군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당사자인 중앙종묘는 그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물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소과종이 대과종보다 가격이 높고 특히 국내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청송, 영양 지역에서 소가종이 주로 재배돼가지고 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려고 했다라고 적시돼 있어가지고 명칭의 유래가 청양군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네, 다만 1998년 중앙종묘가 세미니즈에 인수된 이후에 그 홈페이지를 이제 개편하면서 이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없어진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제 국립종자관리소에 청양고추의 품종 개발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웅 박사님은 조선일보나 파이낸셜 뉴스 등의 언론사 공식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청양고추 품종은 제주산과 태국산 고추를 잡종 교배해서 만든 것이니까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양군 일대에서 임상 재배에 성공했고 현지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청송의 청, 영양의 양자를 따서 청양고추로 명명해서 품종 등록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더해가지고 청양고추의 유래에 대한 객관적인 학술 자료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에 매운맛이 더하고 음식맛이 좋다
좋다고 하며 계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와 청송의 청자와 영양의 양자를 합해서 청양고추로 명명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좀 토대로 봤을 때 이 청양고추의 이름은 이제 이 청송과 영양에서 기원한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뭔가 좀 신뢰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아무래도. 네. 결국에는 청양군에 있는 고추랑은 조금 다르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 그 이 청양고추, 저도 청양고추가 청양군에서 나는 고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걸 좀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맛있다. 네. 맛있는 거면 됐지 뭐. 네. 뭐 그걸 굳이 뭐 이름을 어디서 땄냐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맛있으면 됐지. 네. 근데 이 청양고추를 뭔가 생각하면은 침이 막 고이지 않아요? 네, 괜히 막 매운맛이나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침이 막 고이긴 하는데, 저도 이거 계속 청양고추 이야기하면서, 그 뭔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청양고추 잘라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밥 먹을 때 김이랑 뭐 김치랑 뭐 이런 거랑 하면서 이제 고추도 그냥 반찬으로 먹고 아니면은 라면에다가 이제 고추 잘라가 딱 넣으면은 기가 막힌데. 네. 아니면 볶음밥 같은 거에다가 그 제가 저번에 항상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이제 남는 반찬 다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볶음밥 해 먹으면 맛있다고. 근데 거기다가 참기름이랑 이제 이 고추 좀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가지고 먹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침이 이렇게 막 고이냐. 미치겠는데 이거.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양고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머리에 그 어떤 그 제 두뇌에 한계가 온 건지 더 이상 뭔가를 이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이제 청양고추랑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네, 어떤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어떤 저항, 네, 어떤 그 아래층에서 상류층들에게의 어떤 뭐 저항 의식을 불러일으킨 홍경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준비했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의 내탄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김두일의 내탄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까지는 아니지, 어떤 그 타락한 그 어떤 수뇌부들에게 반기를 거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홍경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홍경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이제 봉기를 하게 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홍경래가 이제 봉기, 그러니까 이제 그 평안도 지역, 지금 이제 그쪽 어디냐, 저쪽 그 평양 위쪽 있죠? 네, 그쪽 지방에서 이제 너무 어떤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래로는 정말 우리 죽겠구나. 거기다 이제 그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그 뭐 세금 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홍경래가 봉기한 다음에 저항군은 남북 진영으로 나뉘어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봉기 초반에 농민군의 기세는 거실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가 서울로 진격하면서 가산과 곽산 관할을 접수하게 되고, 가산과 곽산 관할을 접수한 봉기군은 곧 창고를 쫙 열어가지고 그
얼마나 수탈이 심했겠어요. 거기 안에 뭐 창고에 뭐 쌀이고 뭐고 엄청 많았겠죠. 그것들을 싹 다 그 이제 빈민들에게 다 그냥 뿌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아에 있던 무기들을 다시 뺏어 가지고 이제 그 농민군의 어떤 그 전투력 강화를 이용해 하겠죠. 초반 농민군의 기세는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그 이후에 정주, 선천, 태천, 철산, 용천, 박천 등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을 싹 다 그냥 접수하게 됩니다. 초반에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봉기군은 하지만 네, 뭐 역시 역사가 좀 그렇듯이 네, 봉기군은 박천의 송림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송림에서 패전한 다음에 봉기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요. 그 과정에서 관군의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봉기군이 장악했던 지역이 서서히 다시 이제 관군들에 의해서 다시 조선 정부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저기 전투에서 패한 봉기군은 마침내 정주성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정주성에서 이루어진 봉기군의 저항은 굉장히 처절했어요. 뭐 하긴 그때 이제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 이제 빈민들한테 다 너무 뿌려주니까 정작 자기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오니까 어떤 사기도 많이 떨어졌겠죠. 계속되는 진압군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싸웠어요. 정주성 밖에서는 어떤 관권에서 이탈된 민심이 성에서 농성하는 봉기군을 도왔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라의 반기를 든 어떻게 보면 반란군인데 이 반란군을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도와준 겁니다. 네, 몰래 이제 식량 같은 것도 몰래 이게 쓱 넣어주고 뭐 먹을 거나 아니면 뭐 이게 무기 같은 것도 쓱 넣어주고 뭐 일부러 이제 관군 약간 좀 방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어쨌거나 이제 홍경래 등의 그 지도부는 진압군과의 전투를 독려하는 한편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행인 게 홍경래나 이런 양반들이 또 그 어떤 병법이라는 것 거나 뭐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치가 계속되면서 진압군 측에서는 정주성의 함락이 여의치 않을 것을 판단해서 1812년 순조 12년에 3월부터는 성 자체를 그냥 폭발시켜 버립니다. 네. 마침내 4월 18일 폭발물 매설을 위한 굴착이 마무리되고 다음 날 화약을 매설시켜 가지고 그냥 성을 날려버려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야, 그 주변에 화약을 얼마나 썼겠어. 야, 어쨌거나 이제 성을 폭발시킨 다음에 관군이 성 내로 진입해서 봉기군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도자 홍경래는 전사하게 되고 대부분의 지도자 역시 지도부 역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약 한 2,900여 명 정도가 이제 체포됐는데 관군의 진압 과정에서 이들과는 다르게 뭔가 이제 의병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이제 농민군이 좀 아직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민군 역시 이제 진압당하게 됩니다. 네. 홍경래와 농민군이 봉기하면서 꿈꿨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홍경래와 농민군은 일단 어떤 지역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꿨겠죠. 네. 그리고 더해가지고 부패한 정권의 타도를 꿈꿨을 것 같습니다. 부패한 정권 타도 뒤에는 새로운 어떤 구세주가 나타나서 좀 그 자기 땅을 좀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지배 세력의 부정을 넘어서 이씨 왕조의 타도까지 꿈꾸게 하는 이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뭐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죠. 신분제를 폐지한다거나,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당시니까 조선시대 때. 그리고 토지를 개혁하고 뭔가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모순이 있죠. 네, 그 어떤 그 어떤 그 나라의 지배 세력이 그 어떤 피지배 세력을 좀 그 막
뭐 이렇게 착취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혁 조치 등을 많이 좀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관군들에 의해서 그 다른 뭐 농민 봉기들과 마찬가지로 진압당하게 되고 그 잡힌 2,900명 있죠? 네, 모두 다 목이 잘려 나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참상이 대단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잔인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작거리에 다 잘려가지고 막 그냥 잘린 것도 아니고 목이나 뭐 팔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이제 전국에 저작거리 이런 데다가 쫙 풀어놓고 혹시라도 뭔가 이제 이런 생각 들면은 니네 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는 뭐 그런 걸로 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래 듣고 해야 되나? 신화의 오렌지 그리고 현진의 다녀가요 유준상의 기도까지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둥실 설레이는 발걸음은 너에게로 baby I'm in love with you 이제 나랑 너와 만든 예쁜 기억들이 나를 완성시켜줬다는 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화의 오렌지 그리고 현진의 다녀가요 유준상의 기도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홍경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홍경래는 결국에는 정주성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당시 핍박받던 농민들은 정주성에서 죽은 홍경래는 가짜 홍경래다. 진짜 홍경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는 곳곳에서 저항을 했죠. 1826년 청주 괴서 사건의 죄인으로 국문을 받던 김치규는 홍경래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농민이나 변혁을 바라는 대중들에게 홍경래의 실제 생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홍경래가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어떤 변혁 의지를 키워간 겁니다. 한편 홍경래는 이후에 혁명가로 또는 풍운하로 다시 탄생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돈화는 백두산인이라는 필명으로 천도교 기관지인 개벽의 기관글에서 홍경래를 장군이라고 호칭하면서 시세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다시 시세를 만든 것이 이치인데 홍경래와 같은 인물은 한 몸으로서 시세를 만든 자라 일컫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윤재는 1931년 동광이라는 책에서 기고한 글에 홍경래와 봉기군을 혁명군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들의 최후를 기술한 뒤에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한다고 하면서 실패를 아쉬워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홍경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돌파구의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여담인데 그 김삿갓이라고 아시죠? 그 풍운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 이렇게 삿갓 항상 삿갓 쓰고 이제 시 쓰고 당기는 그 아저씨. 김삿갓이 이제 김병현이거든요. 네, 김병현이 김삿갓으로 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김익순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현이 이제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었는데 그 홍경래의 난 때 그 이제 김병현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당시 이제 선천부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홍경래에게 붙잡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홍경래에게 구걸하면서 이제 항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홍경래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제 잡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냥 이 할아버지만 이제 잡혀가지고 죽고 나머지는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대로 양반 지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 독박 쓴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김병현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네, 이제 김병현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장원을 했는데 그 장원한 이유가 이 김익순을 욕하는 어떤 문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너무 잘 지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익순이 자기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야. 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역적 비스무리한 거니까 이름을 안 알려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욕한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였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삿가 쓰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시 쓰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홍경래는 그렇게 큰 이슈를 못 받아요. 주목도 못 받고 사실 학교에서 뭐 교과서로 배워도 홍경래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뭐 이게 뭐 홍경래가 뭐 핍박에 의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곧 진압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짧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홍경래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제 반란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프롤레타리아로서 이제 부르주아에게 뭔가 이제 싸움을 건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약간 좀 그 북한의 이념이랑 좀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홍경래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홍경래가 북한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사실 뭔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사회적인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제 지도층에서 어떤 백성들을 피 빨아먹고, 네, 뭐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이제 위쪽 뭐 이게 부패하고, 뭐 이상한 일 못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거랑 비슷해져가지고 진짜로 이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라가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도 보고 싶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는 약간 좀 바라지 않으니까, 이거 좀 마무리 좀 잘 해가지고, 그 다음 좀 대선 때 대통령이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얘기하다가는, 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B1A4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정승환의 이 바보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say 다시 말하지 마 우리의 인연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B1A4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정승환의 이 바보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청양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홍경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비 온다고 하거든요. 내일 혹시라도 우산 안 챙기셨다가 비 맞고 감기 걸리시는 분 없게 그 우산 같은 거 꼭 챙기셔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이제 물건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최고잖아요. 우산 꼭 챙기시고 또 안에 좀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가지고 따뜻하게 또 쇼핑도 하시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저는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하연곤 팩토리의 11월 이맘때 들으면서 저는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산과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에 떨어지는 노란 낙엽 사이로 둘이 손잡고 나란히 걸었을 때 구름 같은 계절이 한 편의 영화 주위